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스프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은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전까지 했던 JSP 아티클 매니저는 또 제가 닫아놨어요. 굳이 열려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놓도록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셀렉터 위자드를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예요. 이 녀석이 우리가 실제로 스프링 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스프링이라고 쳐도 되고 뭐 스타터라고 쳐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녀석을 넥스트 눌러줄 거고요. 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사항들 좀 파악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네임 뭐겠어요? 프로젝트의 이름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써왔는데 얘도 마찬가지 건드릴 필요 없고요. 어차피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구성이 좀 특이한 게 생겨났는데, 자, 타입 그레이들 그루비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메이븐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레이들 방식은 사용을 안 할 건데, 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서는 이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놓으면 좋기는 해요. 다만 메이븐이 조금 더 오래됐고요. 그레이들이 그 메이븐보다는 좀 더 최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존재하진 않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정말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건 아닙니다. 약간 설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좀 불러오는 방법들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클릭을 해서 열어서 보면 그레이들 그루비가 있고 그레이들 코틀린이 있는데 우린 이거 아니고 그냥 메이븐 쓸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거 메이븐으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들과 메이븐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웹을 개발을 할 건데 그 개발을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좀 불러다가 우리 거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불러올 때 이제 메이븐 쪽에서 제공을 하는 녀석들을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그레이들 방식으로 제공하는 녀석들을 불러올 것인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서 개발할 이 프로젝트의 구성 모양 같은 느낌을 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하는 중 그리고 개발 후에 배포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그레이드 방식과 메이드먼 방식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메이븐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패키징.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패키징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 패키지라고 하는 녀석과는 다른 거예요. 얘는 폴더 경로 같은 거였죠.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 파일 같은 거 만들 때 그 클래스 파일을 저장시킬 폴더 경로들 이런 느낌으로 패키지를 나눠서 했었는데 그거랑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겁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압축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장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 포장은 어떤 포장이냐?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젝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포장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패키징 할 건데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자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JAR이라고 하는 자르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그동안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JDBC 커넥터 이런 것들 가져다 쓸 때 이 자르 파일 형태를 많이 봤었죠. 이 자르 파일 예전에는 그 배포를 위한 패키징은 무조건 와르를 했어야 되는데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자르 파일로 패키징을 해도 이제 배포가 가능하게끔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JSP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와르 파일 가지고 패키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르가 안 되고 와르로 바꿔줄 겁니다. 메이븐과 와르. 자, 그 다음에 자바 버전과 랭귀지 자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랭귀지는 당연히 자바일 거고요. 뭐 코틀린이나 그루비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우린 당연히 자바 쓸 거니까 자바.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면 17, 21, 2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7 아래 버전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스타터 프로젝트는 현재 STS 버전 따라서 자동으로 스프링 부트 버전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계를 좀 없앨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거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잡혀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의 그러니까 이 스프링 부트 버전을 쓸 거면 자바는 이 정도를 써야 돼 라고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바 17 그냥 두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 되어 있고 아티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룹과 아티팩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이 예를 들어 A라고 하고 이 A 프로젝트의 패키징 구성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보죠. A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메인 예를 들어 메인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COM에 뭐 어쩌고에 어쩌고는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물결로 여기에 메인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패키징 구성은 com. 어쩌고. 우리 메인 클래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룹과 아티팩트로 나눠놨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 com.example 들어가 있고 아티팩트에 데모 들어가 있는데 이게 패키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보통 이렇게 같이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친 거를 패키지로 보통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했던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코리아 IT 뭐 아티클 매니저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갔던 그런 걸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그젠플로 두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도 데모 그냥 그대로 둘 거고요. 여러분 바꾸고 싶은 분들은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넥스트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New Spring Starter Project Dependencies라고 나왔는데 이 Dependencies라고 하는 이게 의존성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우리가 불러다가 써야 되는 녀석들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적용시킨 녀석들이 아예 적용된 상태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를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추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 처음에 무조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기본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는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추가되면 언제나 항상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우리가 해볼 거고 그 전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프링부트 버전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3.4.0 스냅샷 M3 그다음 그 밑에 버전들 해가지고 3.2 때부터 3.4까지 이렇게 5가지 버전, 6가지 버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체크되어 있는 3.3.4 이 녀석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스프링부트 버전이 3.0.0 이상과 이상 버전과 그리고 3.0.0 밑의 버전에서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JSTL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얘를 불러오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 JSTL은 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JSP에서 자바 문법 활용할 때 사용한 게 뭐예요?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죠? 자, 이 JSTL은 스크립틀릿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런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크립틀릿 쓸 때 솔직히 좀 불편했죠. 꺽쇠 열고 뭐 퍼센트 달아가지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뭐 반복문 같은 거 쓸 때 그 안에 HTML 태그 섞어서 쓰려면은 꺽쇠를 또 끊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JST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훨씬 간편하게 자바 문법을 JSP 안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JSTL이에요.
근데 이 JSTL이라는 녀석은 외부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얘를 또 불러와서 써야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러다 와야 돼요. 근데 이걸 불러올 때 3.0.0 이상 버전에서는 자카르타라고 하는 녀석이 제공을 하는, 이 철자가 정확히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카르타라고 하는 녀석이 제공하는 JSTL을 가져와야 되고요. 3.0.0 밑에 버전에서는 자바 X라고 하는 녀석이 제공을 하는 JSTL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당연히 3.0.0 이상 버전이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거 가져와서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나갔는데 프로젝트 초기 세팅을 하래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스프링부트 버전이 3.0.0 아래 버전이에요. JSTL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방식으로 가져가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버전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거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일단은 요거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 겁니다. 검색하는 곳에다가 제가 롬복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롬복. 다음 롬복이랑 일치하는 녀석은 하나가 발생을 했죠. 자, 이 녀석을 체크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눌러줄 겁니다. 이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는 이따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건 더 있는데, 일단은 롬복 먼저 해서 롬복 세팅 할 거고요. 그 뒤에 프로젝트는 다시 하나 만들어 볼 거니까 일단은 지금 롬복만 체크하고 넥스트. 이거는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그냥 피니시 눌러줘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살짝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애초에 우린 롬복을 설치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예요. 약간 기다려 주도록 하고. 자, 저는 다 만들어 줬네요. 자,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구성품 까보기 전에 일단 파일 탐색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C에 있는 이제 파일을 찾아가기 위한 파일 탐색기 C 드라이브로 갈 거예요. C 드라이브.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롬복을 설치를 했고요. 그 롬복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같이 설정해줘 라고 했습니다. 근데 롬복은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아서 추가로 해줄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그거 하려고 이 녀석을 열어준 거고요. 자, C 드라이브를 열게 되면은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이거는 무조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자라고 하는 이름이 어드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유저스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드민 아니고 유저스 아니면 사용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파일, 이 폴더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 사용자라는 한글과 유저스라는 영어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폴더 찾아 들어오시면 보통 이렇게 계정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저 같은 경우 어드민, 디폴트, 공용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디폴트는 숨긴 폴더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요. 어드민과 공용이 있습니다. 자, 이 공용은 게스트 계정이에요. 이거는 윈도우라는 OS가 설치되고 그 OS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처음 로그인할 때 설정하는 계정 정보인데, 보통 건드리지 않았다면 어드민 혹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존재할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본인 윈도우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PC다 라고 하면은 본인 계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공용 계정은 게스트 계정이니까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어드민이 이거 하나만 있든 아니면 내가 만든 계정이 추가로 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계정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계정에 관련된 이름이 들어간 이 폴더 있죠. 이 계정 이름이 한글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 나는 윈도우 계정을 만들어서 썼어. 근데 그 윈도우 계정이 예를 들어 내 이름이야. 저 같은 경우 차주환이야.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한글 명 때문에, 그 한글 이름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파일을 불러오거나 실행시킬 때
이 경로를 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글명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윈도우 계정이 한글명이다. 그럼 윈도우 계정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영어로 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 계정 같은 거 거의 안 건드리고 대부분 기본 계정 쓰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글 이름 위험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 같은 경우 어드민 되어 있는데 이 폴더 들어가 주면 이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는 우리가 PC를 사용하면서 설치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들어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 .m2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m2. 자, 이 녀석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같이 두 개의 폴더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폴더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쪽에 .m2가 안 보여요 하시면은 본인 그 폴더의 파일 보기 설정을 숨긴 폴더까지, 숨긴 파일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마 이거는 상관없이 보이긴 할 겁니다. M2 들어와서 두 개가 있든 하나만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레파지토리로 들어갈 거예요. 자, .m2의 레파지토리. 그리고 여기 안에도 되게 알 수 없는 것들로 뭐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들어갈 건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으로 내려가면 존재하는 이 org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폴더로 또 들어가 줄 거예요. 자, org까지 들어오셨다면 이 폴더 안쪽에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자, 이 폴더로 들어가 줄 거고요. 그러면 롬복 또 나오죠. 들어가 줄 거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폴더들이 되게 많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관 전혀 없고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하나 그거 들어가시면 돼요. 저처럼 여러 개가 나왔다 라고 하면 숫자 제일 큰 걸로 찾아서 들어가세요. 저 같은 경우 2, 4부터 3, 4까지 있는데 저는 3, 4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폴더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 안에 이렇게 롬복, 자르 파일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것들도 좀 많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실행시켜야 되는 녀석은 이 롬복, 자르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써 있는 거 아니고 롬복의 버전 정보 그리고 자르만 써 있는 거. 전 이 녀석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반디집으로 압축되어 있죠. 이거 그냥 실행시키면 압축 풀기 방식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주소창에다가 cmd 입력할 거고요. 이거 예전에 STS 압축 풀 때 해봤었죠? 그때 한 거랑 똑같아요. cmd 입력하면 해당 폴더 경로에 존재하는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 창에서 자바를 가지고 자르 파일에 롬복 파일을 우리가 실행을 시킬 거다 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버전 정보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버전과 여러분들한테 나온 버전이 다르다면 본인 걸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이러고 엔터까지 눌러주시면은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can't find id라고 뜨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뜰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d, 이거 통합 개발 환경, 이 툴을 찾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제 컴퓨터에 id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STS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왜 나오는 거냐? STS는 얘가 이 롬복이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우리가 그 예전에 쓰던 이클립스는 이 롬복이 그냥 찾아요. 우리가 따로 이런 설정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세팅이 되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되는데 STS라고 하는 이 툴은 우리가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실행을 시킨 겁니다. 이 메시지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뭐 많을 수도 있고 저처럼 없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
로케이션 경로를 찾겠다. 네, 잠깐만요. 네, 윤진님 말씀하세요. 자, 지금 여기 로케이션 버튼 누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파일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전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 녀석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STS, 우리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원래 4.23.1 버전 STS 쓰다가 4.23.0으로 내려오신 분들 있죠. 그럼 지금 컴퓨터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STS를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이름으로 이니셜로 된 이 폴더 경로에 이렇게 STS가 두 개 존재하는데 저는 4.23.0 버전 쓰고 있으니까 이 녀석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시고 나서 STS 실행 파일, exe 파일까지 클릭을 하고 셀렉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STS 그 녀석을 여기다가 찾아서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exe 파일 하나가 들어오게 될 텐데,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스톨 업데이트. 이걸 안 하면,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STS 우리가 분명히 여기 데모 프로젝트 만들 때 나 이 프로젝트에서 롬복 쓸 거야 라고 의존성을 주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롬복을 못 써요. 이 툴 자체가 인식이 안 돼서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꼭 해줘야 돼요. STS를 쓸 때는. 자, 인스톨 업데이트 한번 눌러보시면 뭐 바로 그냥 됐다고 석세스풀리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문제 없으시면은 이제 종료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롬복 같은 거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거 STS 재부팅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도록 할게요. 우리 뭔가 설정 건드리면은 항상 이제 새로 껐다 키는 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해도 될 때도 있을 텐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잘. 자, 저는 재부팅을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롬복에 대해서 뭔지, 롬복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저 화면 보세요. 자, 좀 전에 만들어놨던 이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클래스 파일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아니다,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하죠. 이 구성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화면 봐주세요. 제가 어떤 클래스 파일 하나를 열었는데 이 밑에다가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변수를 몇 가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이따가 직접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를 이렇게 띄워놔 보도록 하죠. 아웃라인. 자, 얘는 뭐냐면 이 클래스 파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 내에서 존재하는 뭐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변수라든가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압축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런 보기 창이에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걸 하나 띄워놓고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지금 id라는 변수와 title이라는 변수는 그냥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변수들을 우리가 항상 캡슐화를 진행을 했어야 돼요. 이걸 캡슐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generate getter setter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get 메서드와 set 메서드를 만들어 줬어야 이제 캡슐화를 적용시켜서 사용이 가능했죠. 그러면서 여기는 private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방식. 자, 이렇게 했을 때 아웃라인을 보시면 get 메서드와 set 메서드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실제로 존재해야만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롬복이라는 녀석은 이걸 안 해도 되게 해줘요. 이걸 우리 손으로 할 필요가 없게끔 해주는 게 롬복이에요.
자, 지금 제가 지우고 저장하니까 여기 사라졌죠. 더 이상 이제 getter setter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클래스 머리 위에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 겁니다. 자, 이거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자동 완성 띄워보면 이렇게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 이 어노테이션을 제가 달아주면, 자, 아웃라인을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게터 세터도 만들어졌고, 그거 말고 뭐 equals라든가 can equal, 해시 코드, toString, 이건 뭐예요? 그쵸, 생성자까지도 만들어졌죠. 롬복은 이걸 해주는 녀석입니다. 자, 롬복을 안 썼을 때에는 변수가 10개면 10개에 해당하는 getter setter 우리가 따로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생성자도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면 생성자를 따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롬복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 생성자 포함 getter setter까지 싹 다 알아서 만들어준다. 그 알아서 만들어준 게 눈에 보이나요? 이 코드에 없죠. 근데 실제로는 있죠. 이 아웃라인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떴다라는 건 얘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짜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한테 get 어쩌고 하면, 네. 얘가 왜 get 왜 여길 코드를 쓰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좀 별도로 만들어 놓고요. 왜 안 나오니? 아, 아, 제가 지금 여기다가 만들고 있었죠. 여기다가는 변수를 생성하고 어떤 그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그런 행위는 되지만, 우리 지금 메서드 안쪽이 아니었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네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set 메서드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아티클 클래스 안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코드로는 없습니다. 근데 아웃라인을 까보면 있어요. 이 롬복이 정상 작동되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따가 본인이 해봤는데 나는 왜 여기 없지? 이거 데이터라는 이거 어노테이션 달렸고 에러도 안 나는데 왜 여기 안 생기지? 라고 하면 아까 그 STS 설정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부팅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 재부팅은 이거 STS 껐다 켜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롬복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롬복이라는 녀석 되게 간편해서 우리가 안 쓸 이유가 딱히 없어요. 되게 좋아요. 우리 캡슐화를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드가, 눈에 보이는 코드가 지저분해지지 않는 이점 플러스 일일이 하나씩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불편함, 그것도 해결이 되고 되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롬복은 생각보다 찬잔한 오류들이 좀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 오류는 꽤나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써요. 너무 편해서. 그래서 이 오류가 대표적으로 생기는 경우 몇 가지는 제가 차차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STS 버전이 지금 우리는 4.23.0 버전 쓰고 있는데 4.12 때 이 버전들이 있어요. STS 버전이. 얘네들은 롬복 호환 문제가 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롬복 못 써요.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버전업을 해야 돼요. STS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롬복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려봤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해볼까요?
롬복에서 할 수 있는 게 게터 세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골뱅이를 열어서 이 어노테이션 달 수 있는 거를 좀 보고 여기에다가 ALL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all args constructor라고 하는 게 롬복에서 있죠?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all args constructor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추가로 달았어요. 그랬더니 아웃라인을 보고 보면 무슨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생성자 안에 누가 생긴 거예요, 이거? 4개 변수가 생겼어요. 자, all args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자, 모든 매개 변수 이런 뜻이겠죠? args가 우리 argument의 약자로 보통 사용하는 녀석이었으니까 컨스트럭터는 생성자고 그러면 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 값들을 받아들일 그러한 생성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기본 생성자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얘는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생각해 볼게요. 자바 지식. 기본 생성자 혹은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 아예 언급 안 됐다. 그러면 그 클래스에는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생성자가 호출이 언급이 되면 그 언급된 녀석으로 인해 기본 생성자 생략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겨났으니까 생성자가 지금 매개변수가 필요한 녀석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성자는 인자를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int, string 이렇게 데이터를 넣은 이유는 얘네들이 int, string이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이 all args 컨스트럭터가 무슨 일을 하냐? 얘는 이렇게 해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id 값을 찍겠다라고 하면 1이 그냥 나와요. 자, 이거는 실행이 되려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니다. 실행은 해보지 말고 이따가 다른 걸로 해보죠. 이건 그냥 보세요. 자, 이거 1이 나오는데 이게 왜 1이 나오는 거냐면 for args 자, 지금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한테는 뭐가 이 생성자가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실제로 만들었더니 얘가 뭐라 하는 이유는 중복돼서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all args 컨스트럭터 주석 걸면 에러 안 나요. 에러 안 나요. 자,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이 어노테이션이다. 근데 우리 실제로 이런 DTO 객체들 사용할 때 혹은 VO 객체들 이런 거 사용할 때 이거 많이 했죠. 객체로 재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어서 썼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이런 거 타이핑 다 해야 되는데 롬복은 알아서 해준다. 참 좋겠죠? 자, 이런 이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이름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No args constructor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뭘까요? 그렇죠. 인정 없는 생성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들어 보면 자, 여기가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생성자, 이 녀석은 인자가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 이렇게 둘 다 만들어 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객체를 만들어 낼 때 인자를 줘서 한번 안 줘서 한번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둘 다 이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롬복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적절하게 골라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기본으로 깔아놓고 쓸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불필요한 거를 남발할 필요는 없으니까 적절히 필요한 걸 찾아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사실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만들어주죠. 뭐 equals라든가 해시코드라든가 toString 이런 거 우리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얘만 게터를 만들고 싶어. 혹은 세터를 만들고 싶어. 이때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녀석한테 따로 게터, 세터를 달 수 있어요. 이렇게 달면 id 변수에 대해서만 게터, 세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get, set.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달아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전체 변수를 다 달아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골라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롬복이란 녀석은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먼저 롬복만 설치하고 롬복 가지고 이 작업을 했던 이유 STS한테 롬복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 했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는 지울 겁니다. 그리고 아예 다시 만들 거예요. 사실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만들었었고요. 이 녀석 만들 때 이름, 네이븐 패키징 방식, 그 다음에 그룹 아티팩트 패키지 아까 전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 확인해주고 넥스트 넘어가서 자, 이렇게 지금 롬복 하나가 위에 떠 있습니다. 이거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녀석이 위에 뜨게 되는 건데 자, 롬복 이번에도 눌러줘야 돼요. 이 아까 분명히 설치까지 했고 인식까지 시켰는데 왜 눌러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이 녀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STS한테 인식을 시킨 거지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인식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식시켜주기 위해 체크를 또 할 겁니다. 근데 얘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추가로 몇 가지를 더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웹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웹. 우리는 결국 이 스프링 부트를 가지고 웹 개발을 할 거니까 당연히 웹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녀석들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체크를 할 겁니다. 스프링 웹. 잠깐만요.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스프링 웹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devtools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devtools. 그럼 지금 이 녀석까지 선택을 해준다면 롬복, 스프링 웹, 그 다음 스프링 부트, devtools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앞으로 프로젝트를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문제 딱히 없고 프로젝트 만들겠다라고 피니시 눌러서 프로젝트 만드는데 이유 없이 막 에러가 빵빵 터질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막 메시지 박스 뜨면서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는 롬복을 빼세요. 이 롬복을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간혹 그렇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롬복 빼고 만드시면 되고 롬복 나중에 추가해도 돼요. 근데 그냥 넣어서 했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필요한 거 자, 체크 다 했으면은 이제 피니시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저는 문제 없이 그냥 만들어 줬네요. 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롬복을 빼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건 이따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프로젝트 다 만들어지셨으면 자, 이번에는
내장 톰캣 사용하기 위한 준비 좀 할 건데 되게 간단해요.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부터는 우리가 외부에서 설치했던 톰캣 사용 안 할 거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톰캣 쓸 거다라고 했었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왼쪽 하단에 서버스라고 하는 이 메뉴를 만들어 놓고 이 탭을 꺼내 놓고 서버를 실제로 다뤘었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외부 서버 쓸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서버를 볼 수 있게끔 제가 쇼뷰, 윈도우의 쇼뷰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부트 대시보드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되고 얘를 오픈하면 메뉴가 이쪽에 열리게 돼요. 자, 이 부트 대시보드는 사실 여러분들 STS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이 자리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가 없어서 껐던 녀석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필요해졌으니까 다시 열어준 겁니다. 자, 이 부트 대시보드를 보면은 로컬이 하나가 들어와 있죠? 자, 이 로컬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데모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때 사용할 웹 서버입니다. 우리가 톰캣 서버를 재생 버튼을 눌러서 켜주고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하는 것처럼 이 녀석을 실행하면 지금 현재 이 데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웹 서버를 가동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톰캣을 쓰겠다. 그래서 대시보드 이 녀석이 좀 나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버를 껐다 켰다 확인하는데 좀 편하기 때문에 얘를 꺼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버를 쓸 준비도 다 해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얘는 이미 세팅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냥 실행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건데 서버 실행됐을 때 이제 콘솔에 뜨는 메시지도 보면은 조금 다르죠. 원래는 빨간색 글씨로 뭐 카탈리나 어쩌고 해가지고 막 떴었는데 스프링 부트부터는 좀 간단하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행을 시켰는데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저처럼 뭐 에러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실행됐다라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 전혀 없어요. 이따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서버 어차피 지금 바로 쓸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알면 좋겠네요. 자, 이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실행된 그 웹서버의 기본 포트는 몇 번? 8080.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는 뭘까요? 얘는 기본 컨텍스트 패스를 루트로 잡아놔요. 우리 JSP에서 톰캣 외부 설치한 걸로 서버 켰을 때는 컨텍스트 패스가 자동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갔었죠. 처음에. 근데 얘는 자동이 루트예요. 루트 패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080 포트와 루트 패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포트겠죠. 포트는 8080이 이미 사용 중이라서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포트를 바꾸는 설정 해놓고 실제로 바꾸기만 하면 문제없이 실행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스 바꾸는 방법도 당연히 있어요. 자, 일단은 서버 실행시키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프로젝트 구성품들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 되게 뭐가 많은데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쉬는 시간 가지시고